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1년 전 한일관 대표가 개물렵 해열증으로 사망한 소식 기억하시나요? 이를 통해 개에 물리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상주시 모서면의 마을회관 앞에서 목줄이 풀린 사자개가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물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광경병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개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포획돼 유기견 센터에 넘겨졌고 79살 A씨 등 노인 3명은 머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가 목줄을 끊고 우리를 탈출했다며 주인 49살 B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에도 상주에서 김모 씨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어린아이도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개에게 다가가지 않고 함부로 만지지 않고 개로부터 도망가듯 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놀라거나 크게 소리내지 말고 모르는 개가 다가올 경우에는 개가 놀라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개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우리 모두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상주 임남북천 전적지 임진왜란과 상주 학술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2018 상주 농업대학 수료식이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주 출신 파페라 가수 조정호 씨가 우리 상주 문화축제장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절반은 영남의 문화며 영남 문화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주는 지정학적으로도 반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요. 상주 문화회관에서 상주 충렬사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군과 일본군의 공식 최초 전투지였던 상주 북천 전투를 재조명하는 임진왜란과 상주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5명이 임진왜란 때 상주 지역 전투 양상,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등에 대해 기조 발표 및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노영구 교수는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다양한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진왜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이상훈 부관장의 임진왜란기 영남 지역의 전투 양상, 국사편찬위원회 김대길 편사연구관의 임진왜란 초기 관군의 대응과 상주, 가톨릭 관동대학교 임호민 교수의 임란 전후 상주 제지사족의 향촌지배 구조 변화 양상, 상주문화원 조희열 부원장의 임란 상주 북천 전투와 관련 지역의 지명순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호종 동국문화재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진왜란과 상주 북천 전투에 대한 열띤 학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상주는 임진왜란 전쟁 때 최초의 국지전인 북천 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로 점철된 역사의 현장입니다. 임진왜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농업대학에서 포도 전문가 42명을 배출했습니다. 상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대학 수료생,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상주농업대학 포도학과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생 여러분께
상주 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 교육을 실시해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12기를 배출했습니다. 금년 상주 농업대학은 농장 경영과 포도 품목의 전문 기술 및 이론의 체계화로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도학과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 개강해 총 27주간 매주 화요일 4시간씩 연간 128시간을 걸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모동면 이인철 학생회장이 농촌진흥청장상 공로상을 수여받았고 농업대학 과정 중 학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김영림, 김재형 씨가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업대학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김숙자 외 5명은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피정옥 소장은 영농에 종사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내어 지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42명 모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수료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주 농업의 주역이 되고 창조적인 농업을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 선도 농업인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팝페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로 오페라를 팝처럼 부르거나 팝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음악인데요. 상주 출신 인기 팝페라 가수 조정호 씨가 특별히 시니어 문화축제에 방문해 공연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기는 상주 출신인 만큼 우리 상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라며 예를 갖추고자 우리 고장을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공연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성인문학연구소 소속 소장으로 감성소통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우수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한마음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도 활동했으며 2013년 이맘때쯤 기억해라는 앨범을 내며 인기 팝페라 가수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직접 우리 귀에 익숙한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 이날 많은 관람객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호 씨.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지껏 계속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상주 문화축제에 오시게 된 동기가 또 있으신가요? 네. 오늘 그 상주 시니어 클럽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아주 즐거운 잔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을 하신 지 벌써 45주년이 되시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이 상주에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네, 42주년 정말 축하드린다고 네. 전해주세요. 네, 금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외국에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느 나라 다녀오셨는지 또 기억이 남는 나라가 있다면 또 어떤 나라인지 한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요즘에 다들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네. 저는 이제 공연을 하러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체코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이태리를 좀 다녀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추석 명절 즈음에 우리 미국 애틀란타에 교민들을 위해서 또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상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참여할 뜻은 또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상주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상주가 제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 부모님 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많은 문화 활동이 있다면 함께 또 저도 참여하고 또 상주를 더욱더 빛내는 그런 조종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주에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상주에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주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부모님도 상주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품, 아버지의 품이 상주인데요. 이 상주에서 제가 이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문화 활동을 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상주를 빛내는 그런 조종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상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렇게 상주 출신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술은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며 정서적 함양에 좋은데요. 상주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상주시 중고등 미술교과 연구회 주관으로 제2회 미술교육 자료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교과 연구회 회원, 미술교사들이 연초부터 어떤 내용으로 꾸며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며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와 연계된 내용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번 전시회를 꾸렸습니다. 1년여간 꾸준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미술교육 결과물들과 협력 전시로 기획된 오색 민화전으로 2개의 전시 공간에서 장소를 이동하며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미술교육 자료전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데 전시 내용은 4개 분야로 구분해 기획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진행했던 각 학교별 일반적인 수업 사례 작품들과 지역문화유산인 공갈못, 전통민화의 연관성을 갖기 위한 수업 사례, 지역사회와 연계한 글과 그림, 영상이 만난 시장 사람들과 전통시장 인포그래픽 수업 사례, 체험 부스로 진행됐습니다.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민화과정과 문경문화원에서 민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참여 회원들의 작품들로 전시됩니다. 학교와 사회교육에서의 민화교육 사례를 엮어 민화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2018 미술교육 자료전은 단순한 미술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에 숨어있는 문화와 함께하고 연결짓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낙동강 본류의 시장은 상주에서 비롯됐고 물길 따라 부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진보다리를 풀었던 곳이 상주 낙동강인데요. 이는 상주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대단한 위치인 동네이기도 했던 상주. 큰 광장이자 시장이었던 상주를 잊지 말고 이어가자는 점을 구심점으로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부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는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시작 과정이기도 하며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의 창의적 열정에 큰 애정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세계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스토리 특별사진전을 개막해 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내년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감동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국 자연사박물관과 BBC 방송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야생사진가상 수상 작가들이 세계의 오지와 밀림을 누비며 담아낸 대표 작품 55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위협을 무릅쓰고 코앞까지 접근해 촬영한 작품으로 그만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과 위협을 무릅쓰고 코앞까지 접근해 촬영한 작품으로 그만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작품 중 일부는 전시실 실제 표본과 비교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실감나는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야생동물의 생동감 있는 사진 작품을 통해 생태 감수성 및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에서 초겨울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한 합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4회 상주 그린실버 관악합주단 정기연주회가 상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평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됐는데요. 어르신들의 열정적이고 눈부신 은빛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상주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은
2014년 12월 창단돼 43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2일씩 꾸준히 연습한 결과 각종 행사 초청 공연, 병원과 요양원의 위문 공연 등 나이를 잇는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영광의 탈출 등 기악 합주를 시작으로 외국 민요, 가요 등 전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회원 개별 연주와 합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줬는데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과 다 같이 하나 되는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감동 있는 무대였습니다. 또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연주 등 실버 세대의 여가와 문화 생활, 그리고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시민 행복을 위해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4대 강보를 열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4대 강보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있는 3개보는 열리지 않은 채 지금도 닫혀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낙동강 보만 빠진 채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동강 보 개방 관련 토론회를 상주시 중동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상주시 중동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김영선 도의원과 지역 내 농업인 관련 단체장 그리고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선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보 개방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부 참석자는 고성과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현재 보를 열면 지하수가 줄어들어 주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상주시는 낙동강 관광자원 사업 손해까지 피해가 4,4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주보와 낙담보 수문 개방에 따른 귀추가 주목됩니다. 빠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놀이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씨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상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상주 성동초등학교에서 씨름장이 개관됐습니다. 자, 이번 씨름장의 개관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 민요부 우리가락 조을시구의 축하 공연, 개관식, 경과보고, 씨름장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 체육회에서는 씨름부 우수 선수에게 선수 육성용품도 전달했습니다. 상주 성동초등학교는 작년에 체육 영재 육성과 민속 경기의 저변 확대를 위해 8명의 선수들로 구성해 씨름부를 창단했습니다. 이후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올해는 씨름부원이 15명으로 늘어 우리 민족 경기의 저변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북소년 체육대회 청장급 1위를 차지했고 제31회 화랑씨름대회, 제55회 경북학생 체육대회 등 많은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씨름장에는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놀이인 씨름의 다양한 놀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씨름에 대한 사랑이 이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성동초등학교 씨름부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북문동인데요. 겨울 추위에 맞서 북문동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문동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원들이 독거노인 및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배추 300포기로 김장김치 80상자를 버무려 마을별로 각 3상자씩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광호 북문동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가정에 불편은 없는지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돼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매년 어김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고 계신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로 인해 단순히 김장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전하는 시작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